수학 전문 김쌤의 새로운 온라인 수학 완전 학습 시스템 레스포스가 나가신다. 단별 학습, 개별 학습, 완전 학습, 문제은행까지. 지금까지 이런 수학 학습 시스템은 없었다. 우리 아이 수학 완전 학습 레스포스가 책임지겠습니다. 레스포스. 지금 우리가 보는 자료는 뭐죠? 예비 고1이거든요. 아직 3년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좀 꿈과 희망을 가지시면서 저희가 지금 뭐 수능 갔다가 수능 분석 설명회나 뭐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지금 굉장히 다운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꿈과 희망을 가지시면서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는요. 앞으로 3년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앞에서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의 3개월 정도 저는 지금 한 3.5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그래서 입학 전까지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금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저는 입시만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료집 맨 뒤에도 연락처 적혀져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자료가 바로 얘예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기존의 내용들과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우선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사실 체크해 두시고 자, 수능이 작년부터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통합형 수능이라는 이름으로 자,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능 체제가 지금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아직 이 수능에 대한 작년 수능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 수능 분석 결과는 보통 1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12월 달에 작년 수능에 대해서 분석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첨부해드린 자료들은 대부분 다 교육청 추정 자료들, 뭐 EBS 추정 자료들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런 수능의 형태. 저희가 이렇게 수능이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 제일 우려했던 것이 영어가 절대평가로 잡힌 형태에서 과연 국어를 수학처럼 선택과목 체제로 바꾼다고 이게 과연 밸런스가 맞을까? 였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판이면 어쩔 수 없이 수학이 지금 파워가 세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결과를 봤더니 그냥 수학이 미쳤어요. 수학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학 선택 과목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3과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으로 수1과 수2를 인문계열, 자연계열 할 것 없이 애들이 다 같이 봐요. 이제 문과, 이과가 없습니다. 수 1, 2를 모든 애들이 다 같이 치른 뒤에 선택을 하게 해요. 3과목 중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교육부에서는 깔아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위권 대학들에서 우리 대학교에 자연계열을 올 거면 미적분이든 기하든 둘 중에 하나를 응시를 해야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막아놨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 대학교에 인문계열을 올 거면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도록 지정을 해놔야지 밸런스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통을 지정을 안 해놨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수학을 미적분과 기하를 봤던 친구가 그냥 인문계열 아무 학과에 또 지원이 가능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되게 슬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문과가 완전 작년에 폭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다는 것은 어찌됐든 수학을 조금 했다는 친구들이잖아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금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뒤에서 좀 자료 보시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고등학교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과도기적인 상태로서
상대평가라고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게 숫자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1등급에서 9등급까지의 숫자 등급이 나오는 형태고, 절대평가로 나오는 과목은 A, B, C로 산출이 되는 이러한 형태인데, 이게 지금 섞여져 있는 형태라서 대학 측에서도 우리가 내신을 계산할 때 대학마다 반영하는 과목이 다 달라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배운 모든 과목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학생들도 몇 명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자, 꼭 그 얘기 해주세요. 일본어, 정보 이런 과목들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안 하면요, 그냥 집에서 대학을 다녀야 될 거예요. 우리 집 근처의 대학교를 갈 겁니다. 일본어나 정보 이런 과목들의 내신을 아예 포기한다면. 그러니까 이 근처의 대학들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 국영수, 사과 이 정도를 반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다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만 반영하거나,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학만 반영하거나. 그런데 조금 위쪽의 대학들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전 과목을 반영한다고 나와요.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본어, 정보 이런 과목들도 다 내신 계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서류는 3가지였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그런데 교사추천서는 작년부터 없어졌고요. 자, 자소서 올해가 마지막 해였어요, 대입.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학생부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 학생부를요, 변경을 시켰습니다.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들을 대폭 늘렸어요. 뒤에서 또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이제 교내대회 같은 거 안 나가셔도 돼요. 대입에 반영하지 않아요.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자, 남는 게 학생부 하나인데 학생부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셨던 비교과 이런 것들이 대폭 다 폐지가 된 형태예요. 그럼 남는 게 뭐냐면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불리는 세특이요. 성적과 세특 이 2가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자, 마지막 고입이요. 고입 지금 현재 과학고 입시는 진행 중인데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는 외국 국제고 자사고는 12월 달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고민할 번 해보실 게, 우리 아이가 인문계열을 가고 싶어 해요. 우리 아이 진로는 엄마가 봐도 아빠가 봐도 학생들도 그냥 인문계래요. 그렇다면은 외고나 국제고도 한번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입시의 기본은요, 나보다 잘하는 애를 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문과를 갈 건데 굳이 이 근처에 일반고나 자사고를 가잖아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깔렸어요. 준비 많이 해서 오는 친구들, 특히나 의학계열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 준비 되게 많이 탄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난 문과예요. 제가 왜 걔랑 싸워야 돼요? 내신에서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뭐 외고나 국제고 쪽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의학계열 준비하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준비가 탄탄한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만약에 우리 애가 방향성 자체를 그냥 인문계열로 잡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영어 성적이 다 A다? 그럼 외고나 국제고도 한번 염두를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거고 진학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대구 외고나 대구 국제고는 아직 졸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에 경쟁률도 늘었고 올해도 지금 선호도는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한 번쯤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딱 시기가 그 시기잖아요.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 내신 따기 쉬운 학교,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어디를 보내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보내는 방향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고민하실 때도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신 따기 쉽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분위기 같은 것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학교 분위기. 이게 공부를 하는 분위기인지, 그러니까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금 형성되기 힘들겠죠.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님이 딱 보셨을 때,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우리 아이가요,
저는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선택한다라면은 두 가지 조건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요.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부모님이 봤을 때 진짜 독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정말 독한 애면 일반고 가서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서 성공해요. 두 번째, 친구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서 혼자 잘 버틸 수 있어요. 단,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는 내신을 관리하려고 그 학교를 갔는데 요즘 그 중학생 때 느껴보셨지만 수행평가나 조별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혼자 다 해야 돼요. 지 혼자 다 하는 독박을 쓰게 됩니다. 우리 조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다른 애들은 내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해요. 반대로 두 번째는 우리 애가 걔네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주제 선정부터 자료조사부터 지가 다 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많은 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학생은요, 자연계열 가는 여학생, 자연계열을 선호하는 여학생은 보통은 공학을 추천을 드려요. 자연계열은. 왜죠? 여고의 이과 수업을 선택하는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과학 과목을 2학년, 3학년 때 이제 이과 쪽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수강자 숫자가 한 3,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3, 40명이면 1등급 받기 위해서 1등 혹은 2등을 해야지 1등급이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학생이 자연계를 간다? 그러면 내신 관리가 많이 힘들어요. 여고에서.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공학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일까요? 공학에는 무늬만 이과인 좋은 남자친구들이 많아요. 반대로 그 남자애들은요. 공학을 피해야죠.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제가 남자애들 상담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남고를 추천을 드려요. 내신 관리 이런 것들 이것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까지 생각하시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입시 쪽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입 구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인원들은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인원의 형태는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이렇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인원은 지금 고2 애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자, 수시 역대 최대 79% 선발을 합니다. 수시에서. 전체 모집 인원 34만 명 중에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79%고요. 정시가 21%예요. 자, 어떤 게 더 넓은 문이에요? 수시 쪽이죠. 기본적으로 수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수시에다가 곱하기 6이라고 해주세요. 수시에는요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내가 6번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6장의 카드가 있고요. 정시는 곱하기 3이긴 한데 3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가군, 나군, 다군에 3차례의 기회가 있는데 다군에는 별로 좋은 학교가 없어요. 그럼 사실상 가, 나에서 끝나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저희가 입시를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을까요? 얘예요, 결국. 그래서 우선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시키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수시 안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크게 3가지 전형이 있거든요. 자, 전체 인원을 봤었을 때 교과에서 44.8%, 종합에서 23%, 논술에서 3.3% 이러다 보니까 와, 정말 내신이 중요하구나.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통계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국의 모든 대학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저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전국의 모든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목표 대학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자,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입을 준비한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로 다루는 대학들이 여기 15개 대학교예요. 주요 대학 15개라고 해서 이제 좀 친숙해지셔야지 갑니다. 스카이 들어보셨죠? 스카이, 서성하니, 중경외식, 건동홍수. 좀 이제 용어 좀 친숙해지세요. 네.
그다음 추가로 경북대하고 부산대, 제가 대구 지역에서 컨설팅 요즘 한 10년 가까이 해봤는데 이 지역에서는요, 이 점수대가 경북대, 부산대가 이 건동 라인하고 비슷하게 떨어져요. 부산대, 경북대 점수 라인이 건동, 홍숙 이 라인대하고 거의 유사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대입을 준비할 때는 1차적인 목표로 경북대를 안전카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 우리 애가 무슨 경북대를 경북대 따위 안 가 이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여기 점수대가 경북대랑 부산대 이 라인이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부산대, 경북대 점수대를 안정으로 만든 뒤에 그 다음 준비를 이상을 대학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전국의 모든 대학을 봤을 때는 어때요? 교과를 제일 많이 뽑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보내고 싶은 대학을 딱 전형을 쪼개봤더니 제일 많이 선발하는 게 정시에서 제일 많이 뽑고요. 이제 물론 이제 수시는 다 합치겠지만 자, 정시로 제일 많이 뽑고요. 그 다음 뭘로 제일 많이 뽑죠? 학종이요. 종합에서 15,000명. 교과로는요, 5,400명. 논술로는요, 4,200명.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신도 물론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내신 쪽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저는 이 지역이라면 우리 동네라면은 1순위는 먼저 수능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헷갈리셔야 정상입니다. 앞에서는 수시로 가라면서 왜 수능이 중요하대? 자, 수능이요. 이 수능 위주가 정시에서 선발을 하는 전형이긴 한데 추가로 수시에서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여기에는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 수준의 수능 등급을 맞춰야지 선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논술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논술 시험을 열심히 봤습니다. 바로 다 채점해 주지 않아요. 수능 최저를 통과한 애들 것만 추려서 채점을 해요. 조건인 거예요. 필요 조건. 자,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연대 없습니다. 연대는 대신 면접이 있고요. 한양대 없고요. 이대 없고요. 그리고 웬만한 대학은 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생부 종합에서는 대신 서울대 있고요. 연대 있고요. 고대 있고요. 이대 있고요. 홍익대 있고요. 나머지 대학은 최저가 없긴 한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있고요. 논술은 대부분 대학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여기 건동 라인에 있는 우리 지역의 대학, 경북대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최저 모두 다 있습니다. 아무리 내신 좋아도 최저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의 결론, 그리고 오늘 오셔서 집에 가실 때까지 머릿속에 이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수시로 갈 거야. 그런데 수능이 정말 중요해. 이게 이해가 가서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인원이에요, 이제. 이거 자료집에 없습니다. 그냥 봐주세요. 그냥 이 자료를 그냥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서울 쪽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로 15.7% 선발을 해요. 학생부 종합으로 32.5%, 수능으로 37.4%. 자, 그런데 지역으로 갈수록 어떻죠?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제일 많이 뽑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지금 광역시에서 거주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간다. 어느 정도를 희망하시는 거죠? 도대체? 도시에 거주하면서 내신 극강 내신 만들기 힘듭니다. 내신 1.0을 바라신다라면은 어디 읍면 단위를 가셔야 돼요. 전교생 100명 중에 4명만 공부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를 가서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배우는 과목 숫자가 40과목 정도 돼요. 그중에 숫자 등급이 나오는 게 한 30에서 35과목.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30과목 정도를.
그거 못해요, 그거. 하나라도 삐끗하면 우리 전략 실패하는 거잖아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갔을 때 망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냐면요, 걔네들 읍면 단위 1.0짜리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교가 한양대거든요. 이건 수능 체제 없이 그냥 내신만 보거든요. 한양대는 이미 지금 합격자 발표했어요. 수능 전인데 이미 지금 합격자 발표 1차 했어요. 왜? 교과로만 가지고 딱 바로 산출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럼 한양대라도 가면 좋잖아요. 선발 인원이 너무 적어요. 한 과당 한 5명씩 뽑아요. 그럼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보통 1점 극초반, 1.1, 1.2 이래요. 커트라인 자체가. 그럼 그 정도면요, 30과목 중에서 한 2등급 2개, 3개 정도만 있고 나머지 다 1등급 해야지 그게 나와요. 도시에 거주하시면서 그걸 바라시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어디 진짜 웬만한 시골 쪽에 들어가서 그걸 원해요. 근데 걔네들은 또 단점이 뭐예요? 최저를 못 맞춰요. 최저를 못 맞추니까 여기밖에 지금 못 쓰는 거예요. 다른 데 안 돼요. 못 써요, 그냥. 이 구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전국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봤거든요. 근데 매년 1.0짜리 친구들 한 서너 명 만나요. 다 읍면단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저기예요. 아무리 해도 최저 못 맞추더라고요. 안 맞춰져요. 이게 안 돼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3가지의 성적을 받게 됩니다. 정량적인 숫자로 보여지는 성적은 2가지,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있고요. 그 다음 정성적인 성적이라고 해서 글로써 남겨지는 성적,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는데, 이 3가지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자, 그런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신 성적이겠죠. 그런데 내신 성적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가 붙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는요, 어떤 성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얘죠, 학생부. 그리고 여기도 서연고 라인은 수능 최저가 붙고요. 하다못해 경북대, 부산대도 수능 최저가 붙습니다. 그 다음 논술 실력도 중요해요. 그런데 논술에도 수능 최저가 붙습니다. 정시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3가지 성적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마지막까지 끌어주시느냐. 내신 성적이든 수능 성적이든 학생부든 선택과 집중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시는데, 자, 수능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건 자료집이 없거든요. 그냥 앞에 눈으로 딱 익혀두세요. 교과 전형이야. 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면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 학생부 종합 전형이야. 자, 그럼 교과 영양과 그 활동 세특과 수능 최저. 논술로 갈 거야? 논술 학원은 언제부터 가시면 되냐면요, 수능 끝나고 가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글 쓰는 연습 정도? 네. 그냥 수능 준비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그 다음 정시 수능 성적이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입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대입에서 수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이 자료는 물론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저도 가져온 자료인데, 여기서 뭘 보시냐면요, 3번이요. 3번만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우리가 수시 지원의 기준선으로 잡는 게,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내신 성적을 가지고 수시 지원 기준선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학생들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요, 저희 뭐 컨설팅뿐만 아니라 학교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수시를 어디를 쓸까 라인을 잡을 때 항상 보는 게 모의고사 성적, 수능 성적, 이걸 바탕으로 해서 라인을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경북대를 갈 수 있을 급의 아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이 라인은 점수대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를 준비하시거나 혹은 그 이상의 대학교에 준비하는 거예요. 수시는. 왜요? 다 떨어져도 여긴 갈 거잖아요. 이해 가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 생각하셨을 때 경북대 라인을 항상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상위권 친구들도 나중에 원서 쓸 때 보면요. 경북대 안정카드 하나 써놔요. 수시 6장 카드 중에서 경북대를 안정으로 하나 잡아놓고 5개의 상향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어디가 더 좋을까? 하나의 안정카드가 있으면은 자, 건동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같은 급인데. 혹시나 이런 건 있습니다. 어머니들, 좀 오늘 아버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거는 가족 회의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 아이가 건국대나 혹은 동국대랑 경북대랑 붙었어요. 그럼 어디를 보내실지도 나중에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크게 얘기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할 때 어디든 쓰고 싶은 거 쓰라고 하세요. 엄마 나 어디 갈래? 그럼 무조건 지금은 말리지 마세요. 고등학교 3학년 원서 쓸 때까지. 원서 쓸 때 6장의 카드 중에 아빠 한 장, 엄마 한 장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때 한 장씩 원하시는 학교를 쓰게끔 하세요. 어차피 요즘 원서 쓸 때는 학교 선생님 의미 없어요. 그냥 학교 상담 받고 집에서 엄마 카드로 그냥 결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상담 받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셨을 때 4장의 카드는 학생 마음대로 쓰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엄마 카드 한 장, 아빠 카드 한 장 해놓고 나서 원하시는 대학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만약 다 합격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 엄마가 보내고 싶은 학교에 등록하시면 돼요. 등록금을 빼가지고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엄마 나 여기 갈래? 안 돼. 너 여기 가야 돼. 이러시는 순간 애는 그걸 핑계 삼아서 공부를 안 하고 엄마 탓, 아빠 탓을 해요. 그거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요. 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든지 간에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스카이 가는 게 우선 목표가 되면 좋죠. 그러면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정시 기준선을 최소한 중견급까지 맞춰 나가야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냥 그럼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형이 2개밖에 없어요. 지역균형 선발과 일반 전형 2가지가 있는데 지역균형 선발은 전교 2등 안에 들어가면 돼요. 학교당 2명씩 추천을 받거든요. 그리고 수능 체제를 맞춘 뒤에 대학교에 가서 면접을 봐요. 근데 여기서 면접은 단순한 서류 기반 면접을 바탕으로 해요. 이러면 일반고 출신 애가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말은 되게 쉽죠? 네. 전교에서 딱 2명씩 추천을 받거든요. 아니면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 전형 2가지인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서류 평가와 더불어서 가서 구술고사를 봐요. 수학, 과학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준 뒤에 그거를 말로 설명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을 일반 전형으로 간다는 것은 일반고에서는 거의 힘들어요. 못 가요. 왜냐면요. 수능 체제가 없어요. 수능 체제가 없다는 것은 영재학교 과학고 애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영재학교 과학고 애들은 수능을 안 보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말로만 해요. 이걸 굉장히 잘해요. 문제를 풀 때 걔네들은 토론 발표 수업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일반고 애들은 전적으로 불리해요. 자연계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전체 합격생 중에서 지역균형 선발로 합격하는 케이스가 일반고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고 일반 전형에서는 일반고가 거의 합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불리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전형이 너무 많아지니까 집중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시 기준선을 최대한 어느 끝까지 만드시느냐. 첫 번째.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우선 1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을 어디까지 올려두시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아직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안 해서 원하시는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경북대 아래급의 대학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역에서 원서를 쓸 때 경북대 아래급의 대학 어디를 생각하세요? 경북대 바로 아래? 보통 영남대, 그 다음에 계명대, 대구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자 경북대하고 영남대하고 사이에 점수 차이가 너무 커요. 점수 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우선 충남대 들어가요. 원서를 쓸 때 경북대 바로 밑에 충남대를 쓰고요. 그 다음 그 부경대랑 영남대랑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써요. 그럼 충남대, 부경대, 영남대 이렇게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직 중위권이라 생각하신다면 1차적인 목표는 경북대 라인을 맞추셔야죠. 이해 가세요? 준비라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자, 그냥 마냥 열심히 해가 아니라 그럼 경북대 기준선이 과연 얼마가 될까? 이걸 찾으신 뒤에
거기까지 맞추고 나서 그 다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모의고사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수능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수능이에요. 자, 이게 수능인데 우선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시간만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뭐 시험 저 정도 못 치겠어? 애들 못 쳐요. 45분도 앉아서 미치려고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50분이거든요. 1시간에. 국어 몇 시간 시험 봐요? 1시간 20분 동안 시험 봐요. 아침 8시 40분부터 시험지를 나눠준 뒤에 10시까지 시험을 치는데요.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중학교 때와 다른 지문의 길이. 지문이 무진장 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아이들이요. 국어다 보니까 지가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막 해요. 되게 안쓰럽지만 막 시도를 해요. 막 풀어보려고 막 쩔쩔매요. 처음에 경험 없이 그냥 준비 없이 모의고사를 처음 딱 치잖아요. 시간 안에 못 푸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들의 열정 다 포함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80분 동안. 그리고 20분 쉬고요. 2교시가 수학이에요. 수학 100분 동안 봐요. 몇 문제를요? 30문제를. 그런데 수학이 되게 무서운 과목인 게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30문제를 푸는데 100분 동안 주는데 최상위권은 시간이 항상 부족한데 상위권부터는 시간이 남아요. 중위권부터는 1시간 넘게 남아요. 그런데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시험 시간 중간에 못 나가게 해요. 그럼 뭐예요? 자요. 이게 분위기인 거예요. 이때부터 자기 시작합니다. 왜요? 1교시 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았어요. 그리고 2교시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다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인터넷 검색하시다 보면요. 애들이 시험지에다 그림 그린 거 되게 많거든요. 모두 다 수학 시험지예요. 자다 일어나서 할 게 없어서 도저히 그림까지 근데 다 잘 그렸습니다. 그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아요. 손을 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때 자버리잖아요? 이거 끝나고 수학 끝나고 밥 주거든요? 자다 일어나서 밥 먹으면 어때요? 더 졸려요. 영어 시간에 듣기까지 나오거든요? 멍 때립니다. 이미 망가졌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나서 한국사 30분, 탐구 30분, 30분. 마지막까지 모의고사를 치는 친구들이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반에 한 두세 명, 서너 명, 25명 중에 한 두세 명, 서너 명 정도만 마지막까지 모의고사를 열심히 푼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독한 애라고 말씀드렸던 게 우리 반 애가 다 자더라도 나는 끝까지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방해 요소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반에서 나 혼자 문제를 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못해요. 근데 이 동네 친구들은요. 모의고사 시간에 진짜 다 열심히 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 이렇게 시험 치고 집에 오면요. 이렇게 시험을 쳤으면 어때요? 진짜 최선을 다했으면 집에 와서 뻗어야지 정상이죠. 쓰러져야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요. 몇 문제를 풀고 몇 시간 동안 앉아서. 하지만 쓰러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끝나고 뭐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잡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이미 걔네들은 체력적으로 비축이 돼 있거든요. 그게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 그 정도로 중요해요. 저희 집이 경기도인데요. 저희 일산 사는데요. 경기도 쪽 친구들이요. 의외로 대입 실적이 낮아요. 경기도는 교육청에 돈이 없어가지고 1년에 모의고사를 2번밖에 안 봐요. 다른 타 지역은 4번씩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만 주구장창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신만 가지고 지금 갈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니까요. 경기도 쪽 애들이 진학 실적이 낮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인구수에 비해서 다 많이 못 가요. 그런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어떻게든 모의고사 쪽에 집중해서 막 지가도 따로 다운받아서 풀기도 하고 별짓 다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4차례 모의고사를 칩니다. 3월, 6월, 9월, 11월. 팁 하나 드릴게요. 성적표는 3주 뒤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친구들한테도 꼭 전해주세요. 성적표를 구기거나 찍기 전에 꼭 사진 찍고 찢으세요. 애들 다 우선 습관적으로 시험 성적표 나오면 구기더라고요.
근데 이 성적표 한 장이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리로스쿨에 올라오는 점수 이것보다도 이 성적표에 정오표도 나오고 우리 아이 등수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게 재발급이 안 돼요. 배부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관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학원이든 학교든 컨설팅이든 어디든 상담받을 때 그 자료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받습니다. 점수만 띡 알려주셔봤자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돼요.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우선 국어 말 나온 김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국어는 그것부터 시켜주세요. 우리 친구들 영어학원 보내면 뭘 숙제로 하죠? 단어 많이 외우죠. 우리 아이들한테 국어 영역의 수능 모의고사는요. 외국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그냥 국어 단어 좀 외우라고 하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우선 어휘 공부를 조금 더 시켜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서점에 가시면 영어 못지않게 국어도 어휘 관련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심지어 EBS 등 각종 인강, 고등 인강 사이트에서도 국어 어휘 특강들을 굉장히 많이 돌려요. 어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어는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휘 공부를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고요. 언제까지요? 고2 겨울까지는 방학 때마다 한 번씩 어휘 공부시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어학원 보내보신 분들은 지금 하고 있겠지만 굳이 안 보내시더라도요. 그 모의고사 문제를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개씩 좀 풀어보라고 해주세요. 시간 정해놓고. 못 풀어도 딱 시간 안에 못 풀어도 알람 딱 해놓고 나서 딱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관리하게끔 해서 고1 모의고사, 특히나 고1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중학교 범위예요.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올해부터 역순으로 뭐 2022, 2021, 20, 19, 18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개씩 좀 풀어보라고 해주세요. 시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8개월만 시켜보세요. 그럼 감이 와요. 국어 한 8개월이면 등급 만듭니다. 모의고사 한 30개 정도, 한 30개 정도 풀렸더니 되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임상실험 끝에 해본 거거든요. 한 30개 정도 풀려보세요. 그러면 이 감이 와요. 그 정도로 국어는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성적표는 이렇게 나와요, 수능 성적표는.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와 좀 다릅니다.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지금 점수 설명드리려고요. 자, 표준 점수라는 게 있고 백분위가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표준 점수는 매 시험마다 달라지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뭘 신경 써야 되느냐? 등급보다 오히려 백분위를 체크해 두시면서 이 백분위를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백분위가 뭐냐면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숫자 100에서 얘를 빼보세요. 100에서 93 빼면 7이죠. 그럼 전국 상위 7%라는 뜻이에요. 전국 상위 7%니까 2등급인 거죠. 그냥 100에서 빼시면 돼요. 100에서 95 뺐더니 5예요. 상위 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등급. 100에서 75를 뺐더니 상위 25%네요. 그러니까 4등급. 100에서 빼버리시면 돼요. 100분위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게 93, 95 나왔는데 모의고사 성적표 같은 경우는 소수점 단위까지 나오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 때리면 이렇게 전국 등수까지 찾아요. 되게 잔인하지만 그렇게 찾고 있고요. 자, 백분위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백분위 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그냥 100에서 숫자 빼버리시면은 우리 아이 위치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어하고 수학 작년 상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이제 문과, 이과의 벽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 세계에서 생각하시는 문과, 이과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예비 고1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통 과목에 더 치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어든 수학이든. 국어는 공통 과목에서 독서하고 문학이 있습니다.
독서라는 과목이 우리가 쉽게 들릴 수 있는 그 비문학이라고 불리는 거. 문학이 아닌 것들 전부 다 비문학인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우선 상식이 좀 풍부해야 되거든요. 다양한 지문들을 많이 달아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선 국어도요. 독서하고 문학, 즉 공통 과목 중심으로 좀 준비를 많이 시키셨으면 좋겠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요. 공통 과목이 수 1과 수 2가 있고 선택 과목이 확통, 미적, 기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문제 출제 자체도 22문제, 8문제예요. 두 번째, 배점이 74점이 배점되어 있고 26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공통 과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공통 과목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만 봐주세요. 점수를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산출 과정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산출하는 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공통 과목에서 받은 배점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예요. 0.74를 곱해요. 점수 산출 과정을 봤더니 우리 아이가 74점 중에서 만약 7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0.74를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선택 과목에서 받은 점수에다가 0.26을 곱해요. 그걸 합산해서 최종 표준 점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경 쓸 게 뭘 것 같으세요? 공통 과목이요. 어떻게든 수 1, 2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 뭔가를 움직이셔야죠.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국어도 0.76 곱하고 0.24 곱하는 거예요. 언어와 매체를 할까? 화법과 장문을 할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고요. 화법과 장문은 읽기 능력이 좋으면 좋아요. 그냥. 언제 선택하냐고요? 고2 겨울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뭐예요? 2년 동안? 공통 과목이요. 독서하고 문학 최대한 많이 해두시고요. 수학은요? 수학 1, 2요. 제가 학원 아까 설명과 약간 배치가 될 수도 있지만 비밀로 해주시고요. 수 1, 2를 더 많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수 1, 2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2학년 11월 모의고사까지 시험 범위가 다 수학 1, 2밖에 안 나와요. 선택 과목이 나오는 것은 고3 때부터 나와요. 모의고사도. 그러다 보니까 수 1, 2를 과연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통 과목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자 뒷장에 이거 자료 들어가 있는데 딱 읽으시면 당연히 이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밑에 예시 하나 들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두 친구가 있어요.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둘 다 90점이 나왔습니다. A는 공통 과목 70점, 선택 과목 20점. B는 공통 과목 65점, 선택 과목 25점이에요. 그런데 둘 다 90점이죠. 최종 표준 점수는 공통 과목 점수가 높은 A가 더 높게 나온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능 당장 내일 모레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뭐에 더 초점 맞추자고요? 공통 과목 쪽이요. 언제까지요? 고2 겨울까지는. 그래서 고3 딱 3모 때부터 선택 과목 체제가 들어가면서 탄탄한 공통 과목을 바탕으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확인도 안 돼요. 왜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고2 때까지는 수 1, 2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미적분을 잘해요. 기하를 잘해요. 확통을 잘해요. 고3 때 올라가야지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럼 그 전에 수 1, 2를 더 탄탄하게 봐두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작년에 이제 이것도 공식 자료이긴 한데 원점수라고 나온 거는 비공식이에요. 국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어가 작년에 난장판이 됐던 게 이게 1등급이 표준 점수 149점부터 131점까지 1등급 안에서 점수가 18점이 차이 났어요. 표준 점수가. 자, 그랬더니 작년에 국어 원점수 84점까지 1등급 컷이었거든요. 되게 분포가 되게 넓죠. 근데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요. 언매를 선택하든 화작을 선택하든 과목 선택의 차이가 아니라 결국 공통 과목에서 점수가 갈린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뒷장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거 국어군요. 죄송해요. 자, 국어를 저희가 모의고사 고3들은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모의고사를 여러 번 치는데 그때마다 다 점수를 비교해 봤고요. 화법과 작문의 만점과 언어와 매체의 만점을 점수를 비교한 거거든요. 점수 차이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지 않죠. 자, 그런데 1등급 안에서 1등급 받은 친구들 중에서 화법과 작문 선택한 친구가 약 30% 정도, 언어와 매체 선택한 친구가 약 70% 정도. 그러면 언매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자연계열 친구들이요, 언매를 좋아해요. 왜요? 딱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의학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언매를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데, 제가 이 자료를 이유는 딱 그거예요. 지금 현재 언어와 매체든 화법과 작문이든 이거를 고민하시기보다는 문학과 독서를 더 탄탄하게 나가자. 예비 고1이니까. 두 번째,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요, 미적을 선택해야 될까요? 기하를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과 갈 건데. 근데 작년에 똑같았어요. 차이 없어요.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공통 과목에서 잘하는 친구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수투를 잘하면 미적도 쉬워요. 수투가 잡힌 애들이 미적 나가기 훨씬 수월해요. 수투가 불안한 친구들이 기하를 많이 선택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게 수 1, 2를 얼마나 더 탄탄하게 하셔야 되느냐, 이 수 1, 2를 얼마나 많이 내 걸로 만들어 놓느냐, 이거를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참고하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원점수 한 88점까지 미적분이나 기하 그러니까 4점짜리 3개 틀린 애까지 1등급 떨어졌거든요. 기존의 애들이 92 전략이라고 그래서 4점짜리 2개 틀린 애들까지 1등급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문이과 공통으로 다 같이 치르다 보니까 머릿수가 많아져서 1등급 비율 자체가 약간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점짜리 3개까지는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거든요. 자, 수학에는요, 킬러 문항이 존재합니다. 들어보셨죠? 킬러라는 아이들. 틀리라고 내주는 문제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건 넌 틀려야 돼 라고. 정답률이 2%가 안 돼요. 말 그대로 이건 넌 틀려야 돼 라고 내주는 문제고요. 그런데 저희가 애들 이제 컨설팅 진행할 때 제가 물어봐요. 이제 애들 30번 다 틀려오거든요, 항상. 그러면 이거 너 풀어서 틀린 거야? 그냥 안 풀었어? 풀어서 틀리잖아요? 저희가 상위권 인정해요. 손을 댔잖아요. 그런데 패스라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그래요. 선생님, 저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2개 버리고 나머지 다 맞출게요. 못 맞춰요. 그럼 2개를 더 포기하게 돼요. 준킬러까지 포기합니다, 이제. 그럼 4개를 포기하고 나머지를 다 맞출게요. 안 돼요, 그것도.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자연계열에서 상위권, 아니 그냥 수학에서 상위권이 되고 싶으신 친구들은요, 킬러나 준킬러도 손을 대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손을 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송한데 그건 학원을 열심히 보내셔도 답이 안 나옵니다. 어느 학원에서든 킬러 수업을 해주는 학원은 없어요. 굉장히 비효율이거든요.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3, 40분 투자하셔야 되는데 학원 보내놨더니 문제 달랑 3개 풀고 왔대요. 보내실래요? 애들도 안 가요. 그리고 학원에서도요, 그 킬러를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인강도요, 없어요. 혼자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설제라도 베끼라고 하세요, 제발. 그냥 센 C 정도 애들 보면은 다 안 풀려 있어요. 왜요? 풀지 말라고 그랬대요, 학원에서. 그럼 집에서 해설제라도 베끼라고 하세요. 하루에 한 문제씩. 요즘 수학, 우리 애들이 왜 그때만 착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지를 자꾸 안 보려고 하는데 요즘 문제집들 어때요? 해설 되게 좋아요. 정답을 베끼라는 게 아니라 해설지를 베끼라고요. 풀이 과정을 지가 봐봐야지. 다음번에 접근이라도 해보죠. 시도라도 해보죠. 그냥 비워두시면 뭐 할 거예요? 애들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문제 한번 보세요. 고난이도 문제 다 손 안 댔어요. 센시, 그리고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그냥 장식용 문제집이잖아요. 들고 다니거든요, 블랙라벨은. 꼭 그건 가방에도 안 넣어요. 애들 들고 다닙니다. 그런 것들 보면요, 안에 거의 안 풀려 있어요.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에 한 문제, 두 문제씩이라도 해설지 베끼라고 하세요.
이게 저희 고1, 고2 애들, 의학계열 준비하는 친구들이 4점짜리 킬러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하루에 한 문제, 두 문제씩 그거 지가 풀이과정 문제집 한 두세 개 펼쳐놓고 그 풀이과정을 공부해요. 그게 한 문제당 한 3, 40분 걸린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두 문제씩 한대요. 처음에는 저도 그거 반대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하면요. 한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대요. 진해가 그랬어요. 한 6, 700문제 풀었더니 하나 정도는 이제 맞출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거 하나 맞추는 순간 안정적인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투자할 만하다는 거예요. 킬러 문제라고 해서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그냥 패스하지 마시고 하나를 가지고 30분 정도씩은 하루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1등급 안에서 제일 많이 선택한 게 당연히 미적분일 거고요. 그 다음 확률과 통계 5.8%로 추정하고 있고요. 기하 6.8%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적분을 해야겠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기하 같은 경우가 그 고등학교 과목 중에서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내신 공부를 또 열심히 안 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아마 앞으로 기하 비중이 좀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미적이든 기하든 뭐가 특별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친구들이요. 수 2가 약한 친구들이 기하를 많이 선택을 해요. 수 2하고 미적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는 우리 예비 고1 친구들한테는 수 1, 2를 더 탄탄하게 해 두신 뒤에 그때 가서 선택은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영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그냥 제 공식 입장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는요. 내신만 신경 쓰세요. 그래도 힘들어요. 학교 내신 관리도 힘들어요.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우선 이번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잖아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요. 영어 교과서 3단원 학교 부교재에 들어가고요. 3월 모의고사 시험지가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 자체가 너무 많아요. 공부할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학원의 목적이 뭐죠? 효율성도 있습니다. 학원에서 그걸 다 정리 분석해서 나한테 떠먹여 줄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 학교 내신을 잘 봐주는 그게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의 내신 관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고2 겨울 때부터 내신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고2 겨울 때부터 수능 체제로 돌아오셔서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러면 2학년 때까지는 최대한 영어 내신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자료가 뭐냐면요. 분명히 혹시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곧 들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한 뒤에 중간고사를 치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나는 왠지 정시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정시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가 정시파라고 우겼던 친구들 중에서 즉 수능 지원자 중에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의 비율인 거예요. 매년 90% 가까이의 친구들이 수시 원서를 씁니다. 자기가 주구장창 지는 정시파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고3 9월 달에 와가지고요. 수시 쓴대요. 그럼 뭘 써요 그때? 논술밖에 쓸 게 없어요. 육논술 씁니다. 그리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결국 수시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는 정시파예요. 고등학교 1, 2학년에 8번의 모의고사 중에서 한 번이라도 다 맞으면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인정할게 라고 아이한테 딜을 거세요. 탐구 빼고 국수 영희만이라도 다 맞아봐. 그러면 정시파 인정할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내신 공부하고요. 수능 공부하고 차이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내신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보통 성적이 더 잘 나오죠. 내신은 관리를 좀 동반해야 돼요. 지필고사도 보고요. 지필고사 2번과 수행평가 2가지가 합산돼서 내신 한 학기의 성적이 나와요. 자기관리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학교 내신은 보통 어떻죠? 프린트와 학교 수업 중심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프린트만 달달달 개념만 완벽하게 정리돼 있어도 내신 문제 접근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내신 성적이 더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수능 쪽 같은 경우는요, 남자애들이 저 점수가 잘 나와요. 경향 자체가. 앞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지 모르겠지만 남녀 비율 보셨을 때 남자애들이 항상 성적이 다 괜찮게 나와요. 모의고사 내신에 비해서. 국어든 수학이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남자애들은요, 개념 보는 걸 귀찮아해요. 닥치고 풀어요, 그냥. 수능은요, 문제 많이 푸는 애가 이깁니다. 문제 푸는 양에 따라서 결국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신 뒤에 우리 아이가 어느 쪽이다, 우리 아이가 내신 쪽을 정말 잘하는데 문제를 많이 안 푼다라고 하시면 그냥 문제 좀 더 풀어보게끔 지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남학생인데 문제는 많이 푸는 것 같은데 실수도 많고, 그럼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게끔 해주시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셔야죠. 아이 성향도 한번 파악하시면서 그렇게 수시 준비시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는 뭐냐면요, 저희가 진짜 별짓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할 때, 컨설팅을 할 때 항상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학생부 교과로 갈 거래요. 자기는 학생부 종합으로 갈 거래요. 왜 지가 정해요? 왜 지가, 뭔데 지가 정하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예요. 1등급 때 애들도요,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쓰고 논술도 써요. 1등급도. 한 가지 전형에 오리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교과로 갈 거야. 서울대는 교과를 안 뽑는데요. 나는 종합으로 갈 거야. 논술로 갈 거야. 결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논술은 언제부터 하시라고요? 수능 끝나고 해도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수능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내신하고 수능 준비요. 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라 원서 쓸 때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뭐지? 그때 결정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난 교과로 갈 거야, 종합으로 갈 거야? 네, 지가 결정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하기 싫어서 그래요, 걔.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배우는 과목들인데, 자, 이렇게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네, 상대평가로,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을 중에서 일반 선택으로 분류되는 과목들은 상대평가로, 그 다음 진로 선택으로 분류되는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분류가 되는데, 자, 고교 학점제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들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고교 학점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평가제도거든요. 평가제도 바뀌지 않아요. 언제부터 바뀌냐면요, 현재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이 평가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내년에 뭐가 바뀌느냐? 기존에 단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단위. 단위가 일주일에 수업이 몇 시간 들었는지가 단위거든요. 그 단위라는 용어가 학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우리 학교 수학이 5단위였다, 이제 수학이 5학점이다라고 표현만 바뀌어요. 지금 과도기 단계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평가 제도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상대평가로, 절대평가 과목은 진로 선택. 이렇게. 그대로예요. 작년 그대로, 올해 그대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고교 학점제에 대한 문의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냥 저도 교육부 자료 그냥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 뭐 사진 찍으실 것도 없었는데 그냥 우리 아이 해당 사항 없구나 생각하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라고 그래 마음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상관없다. 똑같으니까요, 기존과. 자, 그 다음 내신 성적은요, 중학교 때와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가 합산해서 한 학기에 원점수가 만들어지고요. 원점수가 만들어진 뒤에 그 다음 이 점수대에 따라서 중학교 때처럼 90점이니까 A를 주고 80점 B를 주고 이렇게 주는 게 내신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때와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죠. 90점을 받잖아요. 그 다음 얘가 몇 등인지를 찾아요. 등수를 찾습니다. 그게 상대평가 등급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등수는 언제 할 수 있냐면요,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한 학기 끝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어요. 중간고사 때 내가 몇 등, 기말고사 때 몇 등, 이런 것들을 수행평가까지 합산했을 때 마지막 최종적인 등수를 그때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해주세요. 제일 억울한 애가 누구게요? 100명 중에 5등. 억울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이거 진짜 눈물 나요. 나 나중에 딱 시험 성적표 알았는데 100명인데 내가 5등이래요. 아이들 표현대로 등급 못 여는 애들이요. 어디 가서 우기지도 못해요. 저 2등급이, 그러니까 학생부에는 숫자 등급 2등급만 찍혀 있어요. 5등, 2등급으로 안 나와요. 어디 가서 저 5등으로 2등급이에요. 이렇게 우겨도 아무도 안 믿어요. 얼마나 억울할 것 같으세요? 아니, 5등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5등, 12등, 97등도 억울해요. 한 명만 제꼈으면 등급이 달라지는데요. 그 한 명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학기 말입니다. 내신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내신이에요. 관리하라고 해주세요. 나중에는 애들 정말 허탈하게 나오는 애들도 봤어요. 선생님, 저 3과목 5등 했어요. 이런 애들도 봤어요. 얼마나 진짜 속으로 미어 터지겠죠. 한 명씩만 제꼈으면 다 1등급인데. 그런 케이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절대평가에서는 점수가 중요하지만 상대평가는 등수입니다. 제발 우리 친구들이요, 시험 한 번 치고 와서 집에 와서 엄마 나 몇 점이야? 점수 가지고 이제 혼내지 마세요. 중학교 때보다 훨씬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중간고사 애들이 다 같이 잘 보잖아요. 그럼 기말고사를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냅니다. 왜요? 애들 줄 세워야 돼요. 동점자가 많잖아요. 동점자 처리 방식에 따라서, 자, 만약에 우리 학교에 100명 중에서 뭐 20명이 100점이에요. 그럼 20명 다 1등급이 아니라 20명 다 3등급이 나옵니다. 동점자 처리 방식이 그래요. 다 아랫등급이 나와요.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세워야 돼요. 문제 난이도 조정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수를 한 명씩 다 쪼개는 걸 학교 측에서는 제일 좋게 봐요. 그럼 마지막까지 가른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등수 싸움이니까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끔, 한 명이라도 좀 제낄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생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학생부는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왔다면 고등학교 때 석차 등급, 자, 일반 과목,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나오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를 활용하고 성취도와 더불어서 얘도 같이 봐요. 우리 학교에서 A가 몇 %고 B가 몇 %고 이런 것들. 이렇게 봐두시면서 다시 한번, 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 중심이구나.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중심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즉 내신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대학들의 최종 등록자, 건국대, 경희대, 고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의 최종 등록자 중에 70% 컷 내신 등급이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낮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 자료만 봐주시고요. 그냥 뒷장에 제가 경북대 자료 넣어놨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학 계열이든 서울대든 어디를 목표로 하시든지 간에 안전카드 하나는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신 등급 낮아요. 우리 아이가 과연 몇 등급을 받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경북대 기본적으로 웬만한 학과 3등급이면 다 가요, 요즘. 3등급이면 20%대입니다. 두 번째, 경북대 안전카드가 생기는 순간 그 다음 우리는 그 이상의 대학교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안정 6장 중에서 경북대 교과로 한 장 갈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5장 가지고 중경급 종합을 준비하든 논술을 준비하든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카드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 보여드릴까요? 모집인원 3명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모집인원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일부 학과만 가져왔는데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3개년 입시 결과가 엑셀 파일로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 중에 희망하시는 학과가 없으면 그렇게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보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3명 모집에 68명이 지원했어요. 경쟁률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8명 중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 친구가 3명이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합격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3명 합격이었는데 입학은 2명밖에 안 했어요. 1명은 딴 데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얘네가 성적을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쪽팔려서. 또 어딘지? 경쟁률 1대1인 것도 지금 미달 생명공학부 보실래요? 생명과학부 9명 모집에 82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 거의 9대1이었었죠? 자, 그런데 최저 충족한 애가 8명이에요. 최저 충족하면 다 합격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3명밖에 안 왔어요. 이래서 저희가 그 교과 전형에서 빵꾸를 뚫는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그냥 최저 맞춰서 밀어넣는 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최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수시는요, 6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제가 자꾸 한 장 카드는 경북대 교과 안정이 하나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경험하시게 되는데 입시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6개를 다 합격하는 친구가 나와요. 그럼 6개를 다 합격하는 친구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5개 학교에 빈자리가 생기죠. 5개의 빈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돌아와요, 거기서. 누군가 자기가 등록했던 학교를 포기하고 그 학교를 선택하겠죠. 그럼 계속 거기에 빈자리 생기는 거겠죠. 수시가 더 많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비가. 그러니까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안정카드를 하나 가지고 그 이상의 대학교를 자꾸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님 입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자기 내신 성적 딱 받고 나면요, 자기는 왠지 경북대도 못 갈 것 같다는 그런 자꾸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고 되게 자신감 없어하고 나 어떻게 이런 거 되게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냥 경북대 입결 자료, 야, 최소한 경북대는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준비하던 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경북대를 가라가 아니라 최소한 여기는 갈 거니까 그 다음을 준비해보자. 만약에 안타깝게도 여기가 안 된다면 1차적인 목표는 이걸 맞춰야죠. 그래서 안정카드를 잡아놓은 뒤에 그 이상을 자꾸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의학계열 같은 경우도 최상위권 친구들이 그래도 경대카드는 안정을 하나 꼭 써요. 나머지 5개를 위로 쓰죠. 최상위권 말고 그냥 상위권에서 의학계열 준비하는 친구들은 경북대부터 시작해서 영대, 계대, 대가대까지 쫙 깔아요. 왜요? 최저 맞추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리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의학계열 준비하는데 최저 못 맞춰서 떨어졌다는 친구들은 많아요. 최저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경북대 자료를 좋아하는 게 경북대를 비롯한 몇 개 학교만 이렇게 최저 통과 인원을 적나라하게 공개를 해줍니다. 의학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자, 경북대 의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역 인재만 산마를 하거든요. 10명 모집이었는데 147명이 지원했어요. 자, 최상위권 친구들이잖아요. 그 중에도 작년 이때가 세계합 3위였었습니다. 과탐 포함해서 세계합 3위였었는데 그걸 충족한 친구가 4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비번호 9번까지 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19명, 44명 중에 19명이 합격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결 자료 집에 가셔서 만약에 희망하시는 학교가 없으면 학과가 없으면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경북대 입결 자료에는 이 오른쪽에 경북대 자체 계산식의 학생부 점수가 따로 나오니까 그건 참고하지 마세요. 우리 알 수 없으니까요. 이것까지는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경북대 자료 하나 넣어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학생부 쪽에 대해서 한 10여 분 정도만 좀 떠들게요. 자, 이제는 학생부가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때와 달라진 고등학교 학생부.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요. 중학교 때처럼 자유학기가 없어지고 이제 자격증이 생겼는데 자격증도 우리한테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학생부 달라진 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세특이라는 거. 교과활동 및 세무능력 특기사항.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목당 500자를 작성을 하는데 자, 요즘은요 학생들한테 일부 자료를 써오라고들 하세요. 학생들이 써서 제출한 내용들을
좋은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다시 잘 써주세요. 안 좋은 학교는요, 애들이 써온 내용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글자 수 500자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내용이라던가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요즘은 학생들이 많이들 써요. 학생부에 대해서. 이런 것들 참 감안하시면서 특히나 중학교 때처럼 제출을 안 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기한 맞춰서 제출하라고 좀 해주세요. 그게 학생부 관리의 기본입니다. 또 다른 팁은 이따가 드릴게요. 두 번째, 행동특성 및 종합응용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께서 써주시는데 요즘 담임선생님들 다 잘 써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율활동이라고 해서 학교 활동을 쓰는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도요. 이제는 학교 활동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 학생에 맞춰서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이든 인성 파트든 그 학생의 관심 분야든 이런 내용들을 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요. 자 이제는 자율 동아리는 자 이것도 용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기재라는 게 있고 미반영이 있어요. 미기재, 미반영. 미기재는 아예 안 써진다는 뜻이에요. 학생부에. 미반영은 써지긴 써지는데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런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자율 동아리는 연간 한 개만 기재인데 이제 미반영을 바뀌었습니다. 기재는 되지만 자율 동아리도 반영 안 해요. 그러면요, 동아리는요, 학교 공식 동아리만 하세요. 학교 공식 동아리만 하시면서 다른 활동들보다는 자신의 관심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활동들이 제일 좋고요. 봉사활동 죄송한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냥 저는 입시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봉사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세요. 학교만 잘 다니면 봉사 기본적으로 1년에 16시간 정도는 줘요. 그리고 이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거든요. 아예. 실적이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시간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한 학기에 한 번씩 헌혈하라고 하세요. 피 뽑으면 2시간 줘요. 시간 채운다면 그렇게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처럼. 자, 그 다음 진로활동. 너무나 전공 적합성에만 치중하시는데 요즘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 것이다라는 이 라인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교내대회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네, 나가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그냥. 아니 학생부에 기재는 된다. 기재는 됩니다. 학생부에 기재는 되지만 대입에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죄송한데 뭐하러 하죠 그러면? 그 시간에 그냥 공부하는 게 시간 투자할 바에 그냥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뭐 다른 학원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대회에 나가서 준비했던 과정들을 뭐 이런 세특에 쓰면 된다고 하시는데 대회와 관련된 내용은 학생부에 어떤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대회와 관련된 그 준비하는 과정이든 아무튼 대회라는 용어 자체가요. 학생부에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 써요 그거. 자, 그 다음 독서. 자, 얘가 제일 애매해졌어요. 독서도 이제 독서활동 목록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대요. 독서활동 목록이 뭐죠? 중학교 보시면 7번 항목, 고등학교 똑같이 7번 항목 들어가거든요. 목록은 있는데 이 목록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대요. 그럼 책을 안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 대학교에서는 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세특에다가 다 써요. 과목별 세특에 책을 한 권씩 다 집어넣고 있어요. 자율에도 책 한 권 넣고요. 동아리에도 책 쓰고요. 진로에도 책 써요. 요즘 책 한 권씩은 다 집어넣어요. 차이가 뭐냐면요. 중학교 때 그리고 기존의 독서활동 여기서는요. 책 제목과 저자만 썼었어요. 책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던 형태에서 세특이든 뭐 학생부의 다른 항목에 책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책을 왜 읽었는지부터 써야 돼요. 수업 시간에 이게 궁금해서 이 책을 찾아보게 되었고 이 책을 찾아 읽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한 권씩을 꼬박꼬박 채우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이런 학생부의 바뀐 방향 자체가 학교 수업 중심이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부모님들 자료집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올해 2월 달부터 달라진 학생부의 평가 내용입니다. 올해 2월부터예요. 자, 기존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용어로서 학생들을 평가를 했는데 올해 2월 달부터 이건 대학 측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의 형태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얘가 바뀌었죠.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진로 역량으로요. 이게 한계점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일반고 교육과정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아예 이제 진로 역량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뭘 평가하느냐? 자, 전공 관련 과목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공대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럼 공과 계열의 대학을 갈 거면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을 들으면 좋아요? 이제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수학은 물리를 들으면 죄송합니다. 수학은 미적을 들으면 좋겠고 물리를 원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확인하겠대요.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럼 당연히 수학은 미적을 듣고 과학은 생명이나 화학을 원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세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추가로 성적까지 보겠다.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활동을 평가를 못 하잖아요. 활동을. 특히나 코로나 지금 2, 3년 동안 활동을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저도 그냥 캡처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냥 자료 따온 거예요. 집에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내용입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의 평가. 제가 아까 지금 간단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건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자, 만약에 우리 학교의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친구가 미적분이나 기하 수업을 듣지 않았다 라고 봤었을 때 자연계열에 지원한 친구가 수학을 미적분 기하를 안 하고 다른 과목을 했대요. 그랬을 때 중대한 간증으로 평가를 했다. 72.7%. 자, 자연계를 오는 친구가 과학 수업을 안 들었다. 중대한 감점 11.8%. 이런 식으로 해서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이런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 이해 가세요? 그러면서 또 서울대 자료까지 들어가 있어요. 뒷장 보시면 서울대 자료까지 넣어놨거든요. 밑에군요. 자, 교과 이수, 그러니까 과목 이수 내용을 보겠다. 교과별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을 확인하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과대학 오고 싶으면 수학, 과학, 교과 이수 현황 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겠다. 경제학부에 오고 싶은 친구다. 수학, 사회, 교과 이수 현황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겠다. 그러면서 얘네가 예시로 지금 내세운 거예요. 이건 서울대 예시 자료거든요. 서울대 경제학부에 지원하고 싶으면 권장하는 과목이 미적분과 확통이래요. 수리과학부나 통계학부에서는 꼭 이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각하시면서 이런 과목 선택은 언제 하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마치고 나서 한 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마치고 나서 최종 선택. 그때 이런 자료들을 확인하시면서 과목 선택하라고 좀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자, 뭘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나이는 2번과 3번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 특정한 주제를 하나 잡고요. 그거를 자, 연계, 확장이 뭐냐면 또 다른 내용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연계와 확장에서 제일 많이 쓰일 수 있는 소재가 책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수업 시간에 뭐를 배웠는데 이걸 배우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확장시킬 소재가 책이 제일 무난하다고요. 영상 이런 거 찾아보는 것보다는 책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대학 측에서. 그래서 자꾸 저희가 독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전공 적합성은 특정한 직업으로 접근하시면 힘들어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아예 모집 자체를 자연계열, 공학계열 이렇게 계열로 모집하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직업이 아니라 대학 진학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거는요. 이거 보세요. 전공 가이드북이 있어요. 아무 대학교에 들어가시면은 전공 가이드북이라는 책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가이드북마다 좀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 책을 보시다 보면요.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고 어떤 과목들을 들으면 좋고 대학에 오면 이런 과목들을 배운다. 이런 것들이 다 잘 나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대학은 학과별 추천도서 따로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시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이제 예비 고일 설명회라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 돌아가실 때 첫 번째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수능 쪽. 모의고사 관리 계속 시키자. 두 번째, 우리는 수시로 갈 거다. 수시 준비를 할 때 상위권 대학은 뭘로? 우선 기본적인 라인은 교과보다는 종합 위주로 초점을 맞추시는 거, 최저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대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들 기준의 전형이에요. 수시. 제가 애들 상담하거나 컨설팅할 때 저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자료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카이, 서성, 한양대, 중경, 외까지 해놓은 이유가 우리 뭐 해야 돼요? 밑에가 건동, 홍승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건동, 홍승 라인은 어디를 생각을 하죠? 경북대, 부산대랑 같이 겹치기 때문에 경북대, 부산대를 따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걸 충족한 뒤에 중경 외 라인으로 이런 전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까? 너 내신은 어때? 그리고 최저를 맞출 수 있어? 그 다음 서류평가 이렇게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이 중경 라인까지 가능해요. 그럼 어디를 준비시키죠? 한양대 빼고 서성급을 먼저 준비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의 수시 기준선, 수시 준비의 기준선은 내신 점수가 아니라 수능 성적이다, 모의고사 성적이다. 이게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형 이렇게 이거 현재 고2 애들 거고요. 우리 아이들의 이런 전형 계획은 우리 아이가 고2 때 4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원래 아이들이 되게 선호했던 게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전형하고 중앙대 다빈치형 전형이었는데 중대 다빈치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CAU 융합형 인재로 이름 바뀌고 막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아이 고2 때 다시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 그 전까지는 다 공통입니다. 뭐죠? 수학, 1, 2, 국어, 문학, 독서 공통 과목 중심으로 탄탄하게 실력 다지시면서 준비시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올해 모의고사인데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3, 6, 9, 11 성적표 언제 나온다고요? 3주 뒤에 사진 찍어서 보관하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정말 제가 사실 대구 지역 오늘이 이제 6주간 계속 릴레이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생각해서 목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꼭 오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앞으로 먼저 3개월, 그 다음 3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 한 번 잘 봤다고 좋은 대학 가지도 않습니다. 시험 한 번 망쳤다고 다 끝나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준비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늦어도 하루 안에 답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료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 카페에다가는 자료를 올려드리는 게 자료 찾아보기 좀 쉬우시라고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카페 좀 활용하시면서 제가 다 일일이 자료를 못 보내드려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궁금하신 내용 꼭 문자 남겨주시고요. 설마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도 괜찮으니까 제가 누가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편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늦어도 하루 안에 답장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